어머님, 시댁은 솔직히 남보다도 못해요. 그냥 오지 마세요. 며느리 주영이가 내뱉은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자 생일 선물을 들고 찾아간 날이었죠. 주영아, 지금 뭐라고 했니?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이 뭘 해주신 게 있어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도와줬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옆에 서 있던 시곤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기만 했죠.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3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요. 이 어머니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이에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입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고 저녁 준비할 때도 혼자 먹을 반찬만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도 살아야죠. 사람은 결국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아들 시곤이가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말수 적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커서도 그 성격 그대로 자라줬죠. 착하고 순한 성격이었습니다. 남들한테 피해 주는 법이 없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시곤이가 31살 때 주영이를 만났습니다. 주영이는 첫인상부터 똑부러져 보였어요.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예의도 다르고 무엇보다 자기 사업을 하는 여자였죠.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류 쪽인데 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주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시곤이 오빠 정말 잘 챙기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참 듬직하게 들렸죠.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이 많았어요. 전세집 구할 때 보증금이 모자라다고 하더라고요. 시곤이가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며느리 앞에서 위축되는 게 느껴졌어요. 주영이는 자기 사업으로 꽤 벌고 있는데 시곤이는 회사원이니까 아무래도 수입 차이가 나죠.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이 집안에서 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면 나중에 꼭 갚을게. 남편이 남겨준 돈에서 3천만 원을 보탰어요. 원래는 내가 나중에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는데 아들이 필요하다는데 안 줄 수가 있나요? 갚으라는 말도 안 했죠. 됐어. 그냥 쓰고 너희 살림 잘 꾸려라. 시곤이 목소리가 축 처졌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 뒤로 손자 태어났을 때 또 2천만 원을 보탰어요. 출산 비용에 산후조리원까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주영이가 산후조리원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편하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왠지 형식적으로 들렸죠.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했습니다. 어느덧 손자가 돌이 지나고 시곤이 부부도 생활이 안정됐어요. 주영이 쇼핑몰은 더 잘 됐고 시곤이도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이젠 내가 덜어줘도 되겠다 싶었어요. 총 5천만 원을 도와줬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죠. 이제 좀 살만하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들 잘 됐으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나도 이제 내 노후나 챙기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아들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전화하면 받긴 하는데 목소리가 어딘가 바쁜 것 같았죠.
엄마,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응, 잘 지내.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주영이가 옆에 있었나 봐요. 그래, 바쁘겠다. 손자는 잘 크고 있고. 응, 잘 크고 있어. 엄마도 건강 챙기고. 알았어. 너도. 통화는 길어야 3분이었습니다. 예전엔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하고 손자 이야기도 자세히 해줬는데 말이죠. 요즘은 그냥 형식적으로 안부만 묻고 끊더라고요. 며칠 뒤에 또 전화를 했어요. 손자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치고나 손자 얼굴 좀 보자. 영상통화할까? 엄마, 지금 좀 바빴어.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나면 왠지 허전했습니다. 며느리 주영이는 시곤이보다 돈을 더 벌었습니다. 쇼핑몰이 잘 되면서 월 수입이 꽤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곤이는 회사원이니까 월급이 정해져 있죠.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집안에서 기죽을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더 해주고 싶었어요. 명절 때도 용돈을 좀 더 챙겨주고 반찬도 자주 해서 갖다 주고 싶었죠.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내 아들이 위축되지 않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주영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놨었거든요. 며느리 생일이니까 뭔가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생일 때마다 미역국 끓여주시던 게 생각났죠.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미역을 찬물에 불리고 소고기도 사다가 미역국을 푹 끓였죠. 거기에 갈비찜까지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시곤이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손맛이 들어가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오후 4시쯤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냄비 2개를 들고 버스를 타고 갔죠. 팔이 좀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며느리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를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났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주영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웃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응. 주영이 생일이라서 미역국이랑 갈비찜 해왔어. 들어가도 될까? 냄비를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주영이는 문을 더 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서 있었죠. 어머님,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응. 왜? 생일인데. 저희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지금 준비 중이에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그 친절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뭔가 귀찮다는 듯한 어조였죠. 그래, 그럼 이거 놓고 갈게. 나중에 먹어.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주영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오시면 저희 일정이 꼬여요. 시댁은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댁이라고요. 내가 시댁이구나. 그렇게 불편한 존재였구나. 손에 들고 있던 냄비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안에서 시곤이가 나왔어요. 엄마, 응. 주영이 생일이라서. 시곤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주영이 얼굴을 슬쩍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시곤아, 이거 받아. 나중에 먹어.
냄비를 시곤이한테 건넸습니다. 시곤이가 받아들면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엄마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 그래. 발기를 돌렸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는 소리가 가슴에 울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눈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언제 눈물이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정성껏 끓인 미역국, 오래 조린 갈비찜. 다 소용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족끼리 손잡고 걷는 모습, 아이를 안고 웃는 엄마의 모습. 나만 혼자인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죠. 핸드폰을 꺼내 시곤이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 시곤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역국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미역국 맛있었어. 고마워. 그래.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곤이도 말을 아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래. 통화는 1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그 뒤로 아들한테서 연락이 더 뜸해졌어요. 전화도 잘 안 받더라고요. 가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곤이 동네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시곤이네 손자 돌잔치 언제예요? 초대장 받았어요? 응, 돌잔치. 네, 다음 달이라고 하던데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자 돌잔치를 한다고요.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말이죠. 아, 나도 잘 모르겠네. 어머, 그래요? 제가 괜히 말씀드렸나? 전화를 끊고 나서 시곤이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을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한참 뒤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에라는 말만 계속 반복됐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에 연락할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며칠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또 전화를 걸었죠. 시곤아, 손자 돌잔치 언제 하니? 아, 그게 말을 흐리더라고요. 엄마 조촐하게 하기로 했어. 가족들만. 나도 가족인데 주영이가 작게 하고 싶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게 하고 싶다는 게 나를 빼고 하겠다는 소리였죠. 시곤이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어요. 미안해, 엄마. 그래.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더라고요. 내 마음도 그렇게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죠. 며느리가 나를 멀리하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자 돌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하다니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위해 해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어둠에 잠겼어요. 나도 그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 돌잔치 이후로 3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곤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죠. 엄마, 시간 있어? 응.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집으로 갈게.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다음 날 시곤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며느리는 안 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시곤이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그럼 앉아라. 차 줄까? 아니, 괜찮아. 거실 소파에 앉은 시곤이가 한참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손을 비비며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인 게 분명했어요. 시곤아, 무슨 일이야? 엄마, 사실은 말끝을 흐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 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래. 얼마나? 5천만 원.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요. 이미 5천만 원을 줬는데 또 그만큼을 달라는 소리였죠. 시곤아, 엄마가 지난번에 얼마를 도와줬는데.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안 올려주면 나가야 해. 시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힘든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며느리 사업이 잘 된다던데 왜 돈이 없는 걸까요? 주영이 사업은 잘 되고 있다며? 그게 요즘 좀 어려워. 경기가 안 좋아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시곤아, 엄마도 이제 돈이 많지 않아.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 하고. 알아, 엄마. 그런데 그때 시곤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영이었죠. 시곤이가 전화를 받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들어온 시곤이가 말했어요. 엄마, 주영이가 얘기 좀 하고 싶대. 스피커폰 해도 돼? 그래.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주영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으로 들렸습니다. 주영 씨, 사업이 잘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요즘 투자를 많이 해서 당장 현금이 없어요. 빌리는 거 아니에요. 투자 개념으로 생각해 주세요. 투자 개념이라고요.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지난번엔 갚겠다고 했는데 한 푼도 안 갚았죠. 이번엔 투자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평소에 해주시는 것도 없는데 이번엔 시댁 쪽이 좀 도와줘야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해주는 것도 없다고요. 5천만 원을 도와줬는데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손자 돌잔치도 못 가게 해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요. 주영 씨,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를 도와줬는데. 어머님, 그건 예전 일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셔야죠. 말투가 점점 당당해졌습니다. 마치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죠. 시곤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편도 엄마 편도 들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시곤아,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엄마, 미안해. 정말 급해서 그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위축돼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외면할 순 없잖아요. 알았어. 돈 보낼게. 어머님, 감사합니다. 꼭 잊지 않을게요. 주영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다는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시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그래.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곤이는 곧바로 집을 나갔어요. 차 한잔하고 가라는 말도 못했죠. 며칠 뒤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남은 돈은 3천만 원 정도였어요.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려던 돈이었는데 이제 거의 바닥났죠.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쓸 돈은 얼마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곤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엄마, 요즘 좀 바빠서 연락을 못했네. 건강 챙기고 있어.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돈 받고 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시곤아, 돈은 잘 썼니? 응. 덕분에 전세 계약 잘했어. 그래. 엄마, 나 지금 좀 바빴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또 그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나중은 언제일까요? 며칠 뒤 주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저희 너무 바빠요. 당분간 방문은 자제해 주세요. 이젠 서로 선을 지켜요. 저희도 제 가정이 있잖아요. 핸드폰을 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선을 지키라고요. 돈은 받아놓고 이제 와서 선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총 1억 원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가운 문자 한 통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날씨만큼이나 내 마음도 추웠습니다. 아들은 이제 내 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말만 듣는 사람이 돼버렸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실엔 나 혼자였어요. 텅 빈 공간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 공간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손자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3살이 되는 날이었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번엔 꼭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손자 옷을 샀어요. 파란색 니트에 귀여운 곰돌이가 그려진 옷이었죠. 손자가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가격이 좀 나갔지만 괜찮았어요. 손자를 위한 거니까요.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며느리가 좋아해 줄까요? 손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주영이었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죠. 어머님? 응. 손자 생일이라서 선물 가져왔어.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주영이는 받지 않았어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어머님, 문자 못 보셨어요? 문자, 무슨 문자? 선 지키라고 했잖아요. 오지 말라고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손자 생일인데.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주영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시댁은 솔직히 남보다도 못해요. 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오세요? 그냥 오지 마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보다도 못하다고요. 돈 달라고 할 때는 친절하더니만 1억 원이나 줬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요. 주영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 뭐가 너무해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이 뭘 해주신 게 있어요? 돈 주신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들 키우면서 얼마나 받아먹으셨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칼날 같았습니다.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어요. 숨이 막혔죠. 시곤이 어디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이라도 나와야 했어요. 이런 말 들으면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에 없어요. 회사 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안에서 아이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시곤이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어요. 집에 있으면서 나오지 않는 거였죠. 시곤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안에서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시곤이가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엄마, 시곤아, 지금 이 말 듣고 있었어.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시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주영이 얼굴을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죠. 엄마, 미안해. 그게 다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어요. 며느리한테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시곤아, 넌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 나도 힘들어.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도 나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힘들어서 우는 거였죠. 주영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셨죠? 시곤이는 제 남편이에요. 어머님 아들이기 전에요. 이제 그만 가세요.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손을 내밀었어요. 잠깐만. 뭐가 더 있어요? 선물이라도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얼굴 바로 앞에서 문이 닫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가 떨렸습니다.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죠.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63 나이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내 아들네 집에서 말이에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선물 상자를 무릎에 올려놨어요. 예쁘게 포장된 상자가 무색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선물이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먹구름이 잔뜩 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죠. 나만 불행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텅 빈 거실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선물 상자를 내려놨죠.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1억 원을 줬는데 남보다도 못하다고요. 손자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눈물도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어요. 한밤중이 됐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2시가 넘었죠.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순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누워 있었죠. 마음속에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잠들지 못했어요. 그저 생각만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창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내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뭔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지 않았죠. 그냥 끊었습니다. 시곤이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엔 올까봐 기다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2달, 3달, 반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손자 얼굴도 까맣게 잊어갔습니다. 3살 때 마지막으로 봤으니 이제 4살이 됐겠죠. 어떻게 자랐을까요? 키는 얼마나 컸을까요?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또 밥 먹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처음엔 무료했어요.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려 있었죠.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옆에선 다른 분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모두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 거기 서 계시지 말고 들어오세요. 한 할머니가 나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박복자 씨였어요. 70살이라고 나중에 들었죠. 아,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니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구수한 옥수수 차였죠. 여기 처음 오시나 봐요? 네.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좋아요. 심심하면 놀러 오세요. 박복자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밝았어요.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로당에 자주 가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편해졌죠. 박복자 씨가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정순 씨,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할까요? 네, 좋아요. 동네 뒷산을 함께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렸죠. 정순 씨는 자식 몇 있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잘해줘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 지내죠. 그럼 다행이네요. 요즘 자식들 다들 바빠서 부모 신경 잘 못 쓰잖아요. 박복자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자 씨는요? 저요. 딸 둘 있는데 둘 다 멀리 살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서운하지 않으세요? 서운하죠.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다. 나는 그걸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제 삶을 살기로 했어요. 자식 눈치 안 보고요. 어떻게요?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돈 벌어서 자식 줄 필요도 없고 이젠 나를 위해 쓰는 거죠. 박복자 씨 얼굴이 환했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어요. 나는 언제 이렇게 자유로웠던 적이 있을까요? 경로당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도왔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았죠. 할머니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정순 씨 손맛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남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좋았어요. 아들한테 해줘도 고마워하지 않았는데 여기선 달랐죠. 다들 고맙다고 말해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복자 씨가 말했어요. 정순 씨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땐 되게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괜찮아 보여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여전히 슬픔은 있었지만 전보다는 나아 보였죠. 밤에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가까이 아들 얼굴을 못 봤습니다. 손자도 못 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견딜만 했어요. 전엔 매일 아들 생각에 울었는데 요즘은 덜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생겼고 봉사활동도 하고 뭔가 내가 할 일이 생겼거든요. 이젠 자식 눈치 안 보고 살겠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 후련했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도 아들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1억 원을 주고 산 교훈이었어요. 비싼 값을 치렀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혼자서 빛날 수 있을까요?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편하게 잠이 왔어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경로당 생활이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죠. 직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전화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일이 생긴 게 분명했죠. 왜 그래? 엄마, 지금 시간 있어.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주영이 사업이 어려워졌어. 사업자 대출 만기가 다 됐는데 돈이 없어. 어쩐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더니 결국 이렇게 됐군요. 얼마나 필요한데? 4천만 원. 또 그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예전에 나였다면 어떻게든 구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죠. 치고나 엄마한테 남은 돈이 얼마인지 알아? 엄마, 3천만 원밖에 없어. 그것도 내 노후 자금이야. 엄마, 제발. 이번만 도와줘. 대출 못 막으면 주영이가 신용불량자 돼. 그럼 우리 다 망해.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예전엔 이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죠. 그런데 이젠 아니었어요. 치고나 나도 이제 못 도와줘. 이미 1억 원을 도와줬잖아. 이젠 그만 도와줄게. 엄마, 나도 이제 내 노후 지켜야지. 미안하지만 안 돼. 엄마, 제발. 정말 급해.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말을 벌써 몇 번이나 들었나요? 전세 보증금 보탤 때도, 출산 비용 줄 때도, 또 전세금 보탤 때도 그렇게 말했죠. 치고나 엄마 말 잘 들어. 이젠 못 도와줘.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바꾸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주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저렇게 애원하는데 부모가 이럴 수 있어요. 주영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내 인생이요. 어머님은 아들 잘 되는 게 인생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망하게 생겼다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주영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도와줬는지 알아?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손자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봤어. 그게 지금 중요해요?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야.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았다는 거야. 인간적인 대우요? 웃기지 마세요. 어머님이 뭘 해주신 게 있다고 대우를 바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전히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있었죠. 주영아, 나 이제 도와줄 수 없어. 전세 빼서 막어. 형편이 그러면 반지하 월세라도 살아야지. 뭐라고요? 내가 왜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주영이 사업 살려줘야 하니? 그건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님, 지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럴 거야. 목소리를 단호하게 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복자 씨 말이 떠올랐죠. 자식 눈치 안 보고 살겠다고 결심했잖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 어머님도 기대하지 마세요. 손자도 못 보시는 거예요. 영영요. 그래. 어차피 1년 넘게 못 받는 걸. 익숙해. 어머님,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후회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며칠 뒤 은행에 갔습니다. 주택연금 상담을 받아갔어요. 박복자 씨가 추천해준 제도였죠. 집을 담보로 맡기시면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님 집 시세로 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혼자 살기엔 넉넉한 금액이었죠. 신청할게요. 좋습니다. 서류 준비해 오시면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아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어요.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죠. 시곤이한테서 또 전화가 올까봐 걱정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주영이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냥 끊긴 거였죠. 박복자 씨한테 말했습니다. 복자 씨, 아들 도와주지 않기로 했어요. 잘했어요. 정순 씨 인생은 정순 씨 거예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편하네요. 그럼요.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다. 그 말이 참 좋게 들렸습니다. 63세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어요. 경로당 봉사활동을 하면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곤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전세 빼서 월세로 이사했어. 힘들지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들이 알아서 할 거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죠. 내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주택연금 첫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100만 원이 통장에 찍혔어요. 내 돈이었습니다. 아들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돈이었죠. 박복자 씨랑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요. 평생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복자 씨, 제주도 가요. 좋아요. 우리 신나게 놀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살면 되니까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었습니다. 주영이가 서 있었어요. 1년 넘게 못 본 얼굴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왜 왔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여기서 해. 할 말 있으면 문을 반쯤만 열어둔 채 서 있었습니다. 주영이가 내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자식이 이렇게 힘든데 외면하시고 정말 남보다 못하네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전에 내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남보다 못하다는 말, 누가 먼저 했지? 그건 그때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화가 났다고 하면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어. 어머님,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절박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죠. 제가 지금이나 사업이 어려워서 이러지. 곧 회복된다고요.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 투자라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투자라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투자라고 했죠. 그런데 한 푼도 안 돌려줬습니다. 회복되면 몇 배로 돌려드릴게요. 어머님도 좋잖아요. 필요 없어. 어머님, 이러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세요. 시곤이도 너무 힘들어해요.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엄마가 외면해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들을 볼모로 잡는 거였어요. 주영아, 시곤이 힘든 건 알아. 그런데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어머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도와줘야죠. 가족, 내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그야 말을 흐리더라고요. 대답을 못하는 거였죠. 손자 돌잔치 때 나 초대했어. 생일날 문 앞에서 쫓아냈잖아. 그게 가족이 할 짓이니? 그건 그때 제가 너무 바빴어. 바빴다고 하면 다 되니? 남보다도 못하다고 한 것도 바빠서 그런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님, 그건 진짜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주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돈 받으려고 하는 말 같았죠. 주영아, 내가 왜 내 사업 살려줘야 해? 내 노후 자금까지 털었어. 어머님, 저만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곤이도 같이 사는 거예요. 시곤이가 내 사업 망하면 같이 망하니? 그럼요. 저희 부부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주영이는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곤이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주영아, 내가 지금까지 1억 원을 도와줬어. 근데 돌아온 건 뭐였지? 문전박대, 모욕, 무시였어. 어머님, 네가 시댁은 남보다도 못하다고 했지. 그 말 기억하니? 주영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안 도와줄 거야. 네가 한 말 그대로 갚아주마. 어머님, 그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하게? 더 나쁜 말 할 거니? 이미 다 들었는걸. 주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그 눈물도 진짜 같지 않았죠. 어머님, 제발요. 정말 급해요. 이번만요. 싫어. 다신 도와주지 않을 거야. 어머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진짜 손자 못 봐요. 영영요. 그래도 돼요? 됐어. 이미 1년 넘게 못 받는 걸.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하겠지. 부모 무시하고 산 거.
그때 뒤에서 시곤이 나타났습니다. 계단에 앉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죠. 엄마, 시곤아,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곤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된 후로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시곤아, 일어나.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 편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말이에요. 시곤아, 넌 나쁜 아들이 아니야. 그냥 약한 아들이었을 뿐이야. 엄마, 근데 이젠 강해져야 해. 아내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시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영이는 옆에서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죠.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제 그만 가. 후회하실 거예요. 안 할 거야. 주영이가 돌아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시곤이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죠. 시곤아, 일어나. 들어와. 엄마, 들어와서 차나 마시자. 시곤이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시곤이가 차를 받아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주영이 말만 듣고 살았어. 알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알아서 해. 이젠 어른이잖아. 시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차를 마셨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시곤이가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예전엔 이런 일이 있으면 울었는데 이젠 아니었죠.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내 인생도 저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핸드폰을 꺼내 박복자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복자 씨, 오늘 제대로 한마디 했어요. 속 시원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축하해 드릴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죠. 자존심이 돌아왔습니다. 1억 원을 주고 잃었던 자존심이 이제야 돌아온 거예요. 비싼 값을 치렀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죠. 주택연금이 들어온 지 석 달째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통장에 찍혔어요. 내 돈이었죠. 아들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했어요. 서예 교실이었죠. 평생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 없었는데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정순 씨, 글씨체가 단아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를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처음 알았죠. 박복자 씨랑은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녔습니다. 부산도 가고 경주도 가고 전주도 갔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곳에서 사진도 찍었죠. 복자 씨, 여기 경치 참 좋네요. 그러게요. 정순 씨, 요즘 표정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요? 기분도 좋고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였죠. 경로당 봉사활동도 계속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엔 점심 준비를 도왔어요. 할머니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죠. 정순 씨 덕분에 잘 먹었어요. 천만에요. 제가 더 즐거운 거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어느 날 시곤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죠. 엄마, 왜?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엄마, 미안해. 정말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주영이는? 주영이도 반성하고 있어.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대. 그래.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시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아니, 됐어. 엄마. 시곤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엄마 인생 잘 살고 있거든. 엄마, 정말 미안해. 알아. 근데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죠. 며칠 뒤 주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생각도 없었고, 다시 관계를 맺을 생각도 없었어요. 박복자 씨한테 얘기했습니다. 복자 씨, 아들이랑 며느리가 사과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잘 살라고 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정순 씨 인생이에요. 맞아요. 이제 내 인생이에요. 그 말이 참 좋게 들렸습니다. 내 인생. 63세 처음 찾은 내 인생이었죠.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었어요. 복지관에서 단풍 구경 프로그램이 있었죠. 신청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장산으로 갔어요. 단풍이 정말 예뻤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온 산이 물들어 있었죠. 정순 씨, 여기서 사진 찍어요. 박복자 씨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웃으며 포즈를 취했어요. 사진 속 내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복자 씨, 고마워요. 뭐가요? 나한테 새로운 삶을 알려줘서요. 정순 씨가 용기 낸 거예요. 전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보았습니다. 단풍 앞에 선 내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걸까요? 다음 날 시곤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손자가 엄마 보고 싶대. 한 번만 만나줘. 손자. 그 말에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만나면 또 다시 끌려갈 것 같았죠. 안 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아야 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올 겨울엔 눈 구경도 가고 온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말이죠. 부모의 사랑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1억 원을 주고 배운 교훈이었어요. 부모를 남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자식들은 이제 필요 없었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마음도 따뜻해졌죠. 63세 나이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년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들을 적었죠. 제주도 한 달살이, 도자기 공예 배우기, 친구들이랑 등산, 봉사활동 확대.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수첩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됐어요. 자식에게 기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노년이 진짜 복수이자 자유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하게 잠이 왔죠. 꿈속에서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오랜만에 꾸는 좋은 꿈이었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